이제 아플 때 쉴 권리는 나았을 때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는 아플 때 쉬면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일자리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치병 같이 뭐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면은 얼마를 벌어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볼까요? 방송계에서는 보통 3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계산해 보면 15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병수당 나오는 거 가지고는 정말 혼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상병수당 관련해서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상병수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급병가 도입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급병가는 법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고 사측에 재량껏 이용되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쓸 수 없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대기 기간 동안 급여가 보장되지 않겠죠.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라이더 노동자님처럼 부상을 참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크게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경우라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회사가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사회적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바뀌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화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합니다. 사회보험의 원리로서 좀 보장받는 것이 개별 기업의 유급병가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와 같은 고용 형태라면 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쟁점이 그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적용시킬 것인가가 이제 쟁점일 것 같아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직업군으로 보면 이제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를 자영업자 그리고 다른 어떤 직업군한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아까 제가 좀 문제 의식을 가졌던 플랫폼 노동자 단협 적용 기준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방향과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4만 원 이랬는데, 일단 제도가 신청 방식의 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대기 기간 이런 말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기간 하면 사람들은 신청하고 대기하는 기간인갑다라고 생각하지, 그만큼 아파야지 준다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기간 7일이라면 내가 신청하고 7일 뒤에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검색해서 들어가기조차도 어렵고, 4만 원 받겠다고 서류 작업도 되게 어렵습니다. 제도 설계가 길게 아픈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잠깐 아픈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작은 금액을 길게 줄 건지, 혹은 짧게 아파도 2, 3일 아파도 보장할 것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제도 설계 목표가. 그리고 시범 사업은 그거를 알아내기 힘든 제도로 설계돼 있어서 매우 실망스러운 게 있고, 코로나 걸리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회적 분위기, 뭐 그렇지 않은 악덕 기업도 있지만, 그리고 유급 국가에서 돈을 준단 말이죠. 쉬면. 그 다음에 의료도 무상 의료와 가깝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이제 보장이 돼야지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쉬더라도 욕 안 먹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들고, 그 시범 사업 기준을 보니까 되게 난해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주얼리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시범 사업이 지역 기준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기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주자가 아니라면 협력 사업장을 맺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실제로 종로구 기준으로 보자면 주얼리 노동자, 봉제 노동자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종로에 거주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걸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들으면서도 실제 부상과 질병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 이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봉수당 범위가 좀 확대돼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우려죠. 그러면 우리 늘 나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노동자냐 아니냐, 그다음에 사업장이 크냐 작냐, 그다음에 또 4대 보험을 들었냐 안 들었냐, 늘 이런 구분으로 이 모든 제도가 시작될 때 항상 역설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사각지대로 몰려가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코로나 때도 코로나 유급지원금 같은 경우도 범위가 점점 확대 나중에 돼서 됐죠. 3차 때쯤 되면 뭐 프리랜서 특수고용자들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는 불법 사업장들은 그걸 신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격이 돼요. 되는데 자기가 불법을 너무 저지르고 있어 저걸 신청해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공짜로 돈을 준다고 해도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들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확대의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계속 논의가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